이제 발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세션 2로서 이제 CCC 인증 제품 시험에 관한 이제 부분을 주제로 이제 한 50분 동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현재 KTC 해인증센터에서 CCC나 이미 인증, GB 테스트 등의 이제 제품 이제 중국 인증 전반에 대해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고요. 일단 오늘 발표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인증 관련 법률에 의해, 두 번째는 CCC 인증 프로세스, 세 번째는 이제 제품 시험 시에 자료 및 샘플 요구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표준과 국제 표준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중국 인증 관련한 주요 법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중국의 제품 품질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당 범위가 이제 인증 관련한 이제 거의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품 추출 검사라는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한 이제 수거를 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조항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품 품질법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품을 팔거나 제조하거나 유통하기 위해서는 가령 중국 GB 규격이 있을 경우 해당 규격에 따라야 한다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법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의 표준화법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뭐 KS 표준이 있을 수 있고 KC 표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표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이 표준화법에서 이제 제품 시험의 기준이 되는 이제 국가 표준 GB 스탠다드에 대한 이제 법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 GB 표준, 국가 표준이나 이 GB 표준은 이제 강제적 표준과 권장 표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제 어떠한 법령에서도 만약에 이런 표준을 사용하라는 문구가 있었을 때 이제 강제 표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분 방법은 보통 이제 GB 스탠다드 규격이 있는데 이제 권장 표준 같은 경우에는 GB하고 슬래시하고 T를 붙이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권장성 표준이라는 의미이고 그런 따로 슬래시에 따른 문구가 없이 바로 GB하고 넘버가 넘어간다면 이제 강제성 표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이제 수출입 검사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법령에서는 이제 통관시 법정 검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법령에서 이제 제품을 수입하려고 할 때 인증 대상이라면 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 수출입 검사법이 이제 CCC 인증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법령 중에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법령이 이제 인증인가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증인가 조례에서는 하위 규정으로서 CCC 관리 규정, 그다음에 인증서와 인증 마크 관리 방법 이 두 가지 이제 행정 규범이 있고요.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품목별로 CCC가 이제 22개 이제 대분류어로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시험을 거쳐야 되고 어떠한 공장 심사라든가 그런 방법들을 이제 세세하게 품목마다 다르게 적어주고 있는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이 관리 규칙까지는 이제 중국 CNCA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제 정부 기관에서 내놓은 그런 법령이라면 그 밑에 있는 세칙은 이제 CQC 혹은 뭐 CVC 그런 인증 기관에서 이제 제품 인증 관리 규칙이 상당히 이제 브로드한 측면에서의 그 포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인증 기관이 이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 기관의 경우 이제 관리 세칙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제 법률로만 따지면 이제 그 관리 규칙, 품목별 관리 규칙까지가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법령이고 그 밑에 관리 세칙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뭐 인증기관이 한 20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내놓은 이제 직무지시서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CCC 인증이라 하면 이제 강제 인증이기 때문에 이제 아래 그 말씀드린 이제 네 가지 이제 법령이 이제 적용되는 거고요. 이제 CQC 인증 같은 임의 인증, 뭐 한국어로 치면은 KS 인증과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는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인증 관리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이 규칙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규칙부터 이제 인증기관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 관리 세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이 이제 상호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중국 당국의 이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품의 추출 검사라 함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떤 제품을 수거를 해서 그 제품이 해당 GP 규격과 부합하는지를 보는 그런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정하고 있는 품목이 상당히 넓지만 이제 수출 때는 사실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CCC 인증 대상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CQC나 CVC 인증 같은 이미 인증 대상 품목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수출 시 사전 관리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제품을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고자 할 때는 제품 품질법에는 이제 거의 모든 제품을 이제 다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라벨 사항이라든가 혹은 해당 GB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셔야 할 게 이제 이게 강제 인증 혹은 허가 제도의 대상 제품인가의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CCC 혹은 그 밑에 기타 뭐 SRC, 뭐 날인증, 뭐 위생허가, 뭐 계측기기 관련 인증에 대한 해당 품목이 아니라면 이제 품질 제품법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GB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중국 규격에 대한 시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만약에 제품이 CCC 인증 대상이다 하면은 그 뒤로 이제 이게 뭐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확인만 더 신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인증을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CCC 인증 프로세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CC 인증이라 함은 크게 첫 번째는 제품 시험, 두 번째는 초기 공장 심사. 이 두 가지를 거친 이후에 인증서가 발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CCC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 유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매년 사후 관리 감독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사후 관리 감독에서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이제 인증서가 정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품 시험은 이제 어디서 하는 거나 다 똑같이 비슷하지만 이제 공장 심사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동일성 검사, 두 번째가 품질 보증 능력 심사, 세 번째가 샘플링 검사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그 세션 3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 감독의 경우도 이제 초기 공장 심사와는 좀 다르지만 좀 더 간단한 절차에 이제 공장 심사를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후 관리 감독도 이제 사후 관리 공장 심사와 공장 샘플링 시험 검사, 시장 샘플링 시험 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이제 세션 3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증 프로세스를 쭉 한번 펼쳐봤습니다. 먼저 이제 인증 신청을 주시면 제품 시험을 하게 되고, 이제 약속한 날짜 초기 공장 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제품 시험 레포트와 시험 성적서와 공장 심사 레포트를 가지고 인증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가 나와서 이제 제품 라벨 등록까지 마치면 이제 제품에 대해서 판매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 사후 관리 감독을 받으셔야 하고, 중간에 만약에 제품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제 인증기관에 이제 변경 신청을 해서 이제 제품을 변경하고 인증서를 새롭게 받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의뢰해 주시면 이제 아마 제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전격이라든가 이런 설명을 주시면 아마 이런 저희 같은 기관에서 인증 대상 여부라든가 그런 뭐 견적 이런 것들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CQC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온라인으로 이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이제 접수 발행 번호가 나오고, 이제 CCC 인증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그 대상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이게 비인증 대상이거나 혹은 신청 시 이제 좀 수정 사항이 필요하게 되면 이제 통지를 발송하게 돼서 이제 CCC 대상이 아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인증을 받는 그런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만약에 CCC 인증 대상이어서 이제 접수까지 완료가 되면 보통 이제 기관에서 자료와 이제 시험 샘플을 좀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CCC에서는 이제 신청 서류 및 샘플을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리스트로 해서 쭉 나눠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공장 심사를 위한 이제 기초 자료 작성이라고 보실 수 있는 공장 심사 조사표라든가 혹은 이제 신청서, 기타 뭐 제품에 대한 묘사 혹은 뭐 회로도 뭐 기타 등등 뭐 시비 성적서 이런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샘플은 이제 샘플에 보낸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제품 군별로 서로 상의하기 때문에 이제 접수 후에 이제 자세하게 몇 개가 나온다 이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샘플을 이제 지정 시험소로 발송을 하게 되면 이제 시험하는 시험소에서는 이제 주요 부품 리스트 혹은 이제 시험 제품에 대한 그 표지 라벨, 설명서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다 보내드리고 나면 이제 제품의 시험에 대한 기초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CC 인증 서류 및 샘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인증기관에서 이제 지정된 CCC 인증 시험소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원하고자 하는 시험소가 있을 때는 따로 이제 명기를 해서 시험소가 지정이 가능하고 만약 그 시험소에서 관련 시험을 진행이 가능하다. 이제 시나스, 이제 중국 시험소에 대한 인정을 받은 곳이라면 보통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만약에 괜찮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신청 자료 면으로 보면은 이제 제품 범주별로 가령 뭐 완구가 될 수도 있고 뭐 AV 제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제품별로 서로 다른 신청서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신청 이후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이제 필요한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인증기관의 실시 세칙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률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영문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중문어 버전으로 좀 만약에 확인이 가능하시면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기관에서 이제 관련 이제 번역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송부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 후에 이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뭐 시험소 주소라든가 샘플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드리면 이제 관련 샘플을 송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IT 제품, 가령 프린터라든가 모니터라든가 SMPS, 뭐 노트북 관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 정식 신청서,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 제품에 대한 묘사, 그 다음에는 공장 심사를 받기 위한 기초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공장 심사 조사표,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저희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공장 등록증에 대한 영문 버전,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 제품 설명서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자료는 이제 그 공장 심사에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딱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제 샘플마다 제품마다 이제 샘플이 좀 다를 수 있음을 좀 한 가지 예를 들기 위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직류 전원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셀 모델 구분 원칙이 뭐 동작 방식, 뭐 SMPS인가 리니어 타입인가 혹은 뭐 ACDC인가 ACAC인가 뭐 그렇게 구분을 하거나 뭐 회로 원리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돼 있다면은 이제 모니터 기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품이 만약에 모델이 여러 가지라서 파생 모델을 넣고자 한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액정의 크기, 그 다음에 사용하는 액정의 뭐 작동 형식, 뭐 전력 공급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모델이 이제 두 개씩 나누게 되는데요. 직류 전원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파생 모델을 많이 넣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출력 파워에 따라서 혹은 이제 전압에 따라서
이제 샘플을 이제 더 보내고 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파생 모델을 많이 넣고자 하실 때는 이제 그런 제품이 다른 거에 따라서 뭐 구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달라진 모델에 대한 샘플 송부를 요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요약을 드리면 이제 샘플 수량은 이제 제품 설계 및 구조, 그리고 CB 성적세 유무 혹은 파생 유무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IT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개이고요. 만약에 전선 같은 경우에 뭐 50m, 뭐 다른 뭐 캐퍼시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20개에서 50개, 뭐 그렇게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품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딱 꼬집어서 몇 개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제품 시험에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만큼 빨리 제품이 시험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이런 것들은 보통 부품 리스트 작성에서 많이 갈리게 됩니다. 이제 혹시 한국 KC 다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지요? 그 KC 인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그 해당 규격마다 가령 뭐 가정용 전기 제품, 뭐 믹서기라든가 이런 분류, 혹은 스위치, 혹은 전선, 혹은 모니터 이런 제품 분류마다 기술위원회에서 이제 중요 부품 리스트라는 이제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어떠한 부품들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내서 이제 보통 모든 제품군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아까 발표 때도 보셨겠지만 7번군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리스트가 나와 있고 해당 규격이 나와 있고, 만약에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샘플을 몇 개를 송부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인증을 진행하시면서 부품 리스트를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한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의 CCC 혹은 CQC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이런 완제품에 대한 제품 시험을 할 때 중국은 이제 어떤 것을 인증을 받아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규격을 시험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고, 이제 그런 규격에 대한 시험을 면제를 받으려면은 CCC 혹은 CQC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CCC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제 CQC 인증을 받은 제품도 이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는 이제 X 캐퍼시터, 뭐 Y 캐퍼시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캐시 인증 대상이지만 사실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CCC 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이제 보통 CQC 인증으로 되게 되는데,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실 때는 이제 이러한 부품에 대해서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임의 인증에 속하는 CQC 인증을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사용을 안 하시면은 완제품 시험을 하시면서도 이제 이런 캐퍼시터에 대한 샘플을 좀 보내가지고 이제 완제품 성적서 레포트 밑에 따로 이제 그런 부품에 대한 시험 레포트가 좀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제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 가령 완제품의 CB 인증서의 성적서가 있고 이를 통해 해당 부품이 인증 시험이 실시되었던 것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혹은 해당 부품의 CB 인증서 성적서가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중국의 CCC, CQC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제품 시험을 할 때 이제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면제를 받게 됩니다. 하면 부품 리스트 목록을 좀 IT 기계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뭐 프로젝터라든가 뭐 SMPS, 모니터 같은 제품이 들어왔을 때 요청드리는 부품 리스트입니다. 일단 코드 세트, 이제 저는 플러그, 저는 코드 이런 같은 건 CCC 제품을 쓰셔야 하고요. 이제 그 밑에 뭐 파워 유닛, 그리고 소형 퓨즈, 그러니까 통용 퓨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용 퓨즈도 이제 CCC 인증을 대상을 하셔야 되고, 온돔 퓨즈, 그다음에 이제 서머 서킷 브레이커, 이건 이제 온도 조절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연 변압기,
또 이제 이게 이제 절연 변압기가 이제 트랜스포머인데,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쓰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시험을 CCC 인증을 받고자 하시면은 반드시 제품에 대한 시험을 요구받게 되고, 이제 부가 시험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가격이라든가 인증 기간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 인덕터 혹은 뭐 저항, 그다음에 퓨즈 저항, 그다음에 뭐 바리스터, 뭐 서미스터, 혹은 뭐 외함에 대한 재질, 뭐 PCB 기판, 오토커플러, 뭐 이런 대략 한 24가지에 대한 부품이 만약에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라도 사용을 했다라면은 이에 대한 생산자, 그다음에 그 부품의 모델명, 그다음에 그 제품의 규격, 전격이라든가 뭐 차단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품 리스트 이외에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재질이라는 것들을 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비금속 재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함, 뭐 PCB 기판 소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재질을 사용하였는지, PCB 기판 경우에는 뭐 어떤 재질을 사용하였는지, 뭐 FR4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항에 대한 거를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모델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외함 재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뭐 ABS라든가 PP 소재라든가 혹은 이제 PA66 뭐 이런 그런 만약에 외함 재질이 이제 합성 수지로 된 그런 제품이라면 이제 뭐 과열과 직결돼서 이제 뭐 온도가 이제 뭐 불이 붙고 이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재질을 썼는지도 같이 적어주셔야 하고, 추후에 이제 이에 대한 시험은 이제 이루어져야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이제 결국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기업 분들한테 이제 중요 부품 리스트를 좀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좀 작성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좀 겪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안 쓴다고 해서 이제 뭐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요 부품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장 심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어떤 인증 제품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후에 사후 관리 감독에서 이제 부품에 대한 것을 매년 시험을 하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험 쪽에서는 제품 시험을 위한 준비 쪽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품 리스트에 대한 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증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보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부품 리스트가 좀 작성이 어려우시거나 작성이 좀 불완전하거나, 이제 제품 생산이라든가 구매 과정에서 이제 이런 목록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 관련 부품이 있다면은 이런 구매하신 데에서 이러한 인증이 있는지 혹은 전격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시고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기입을 해주시는 게 부품 리스트를 좀 빨리 작성할 수 있는 길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중국어 표시 요구 사항입니다. 일단 중국어 표시 요구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제품 품질법에 근거한 요구 사항입니다. 제 27조 의해 가지고 이제 제품 혹은 포장상에 반드시 표기가 진실되어야 하며 하기 요구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번 품질 검사 합격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뭐 GB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CCC 인증 대상이면은 CCC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어로 된 제품명, 생산 공장명과 공장 주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제 추후에 이제 제품을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하실 때 반드시 라벨로 최소한 제품명하고 이제 생산 공장명 혹은 주소, 이제 한국 같은 이제 중국 외의 공장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 항을 보면 제품의 특징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근거로 제품 전격, 등급, 주요 성분과 함량을 중문으로 표시해야 한다. 사전에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은 표장에 포기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제 라벨을 작성하실 때는 이제 반드시 중국어로 좀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뭐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도 적어야 하고, 다섯 번째 항으로는 뭐 부적절한 사용인에서 제품 자체가 파손되거나 인체 재산 안전 등에 유의할 경우 경고 표시 혹은 중문으로 된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 이제 이 항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작동법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설명서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외부에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믹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 작동할 때 온오프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중국어로 또 표기가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품 시험도 시험이지만 이런 라벨에 있어서 혹은 표시사항에 있어서 중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중문으로 요청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인증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표시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품질관리법에 대한 것인데, 사실 이제 표시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B 규격, 한국 KC 규격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제품 규격에 따라서 적용 표준에 따라서 그 표시사항이 있고, 이제 그러한 설명서에 이제 사용 설명서를 작성해 주실 때 이제 중국 해당 규격을 보고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전체가 아니라 이것과 표준에 대한 사항 두 가지를 이제 합쳐놓은 것을 해야 좀 완벽한 표시 및 사용 설명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걸 대처하시는 방법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한국에도 이제 비슷한 이제 규격이 있습니다. 이제 국제 표준이 있고 이제 한국도 그걸 채용을 하고 중국도 그걸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응되는 이제 한국 규격을 보시면서 이제 어떠한 중국어 문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가령 뭐 이제 뭐 접근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것은 위험합니다. 이런 이제 표준의 문구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문구만 이제 중국어로 바꿔주셔서 넣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시험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보통 저희들은 GB 규격도 알려드리면서 그에 대응하는 이제 한국 KC 표준 혹은 국제 표준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표시 요구 사항을 적어주실 때 좀 많은 참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CC 인증 받으시면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요청 받으셨을 때는 이런 규격을 바탕으로 이제 필요한 내용만 이 규격에서 필요한 내용만 적어가지고 같이 만들어 주시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 설명서는 이제 제품 시험에 이제 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문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지금 이것은 라벨에 대한 한 가지 예입니다. 보시면 기기 뭐 정격을 표시했고 주의무 및 경고 표시를 해야 되고 이제 추구 설명서는 이제 따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기타 사용자에 대한 표시, 뭐 조작 패널에 대한 표시 같은 게 이제 예시로 있고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CCC 인증 마크가 좀 빠져 있습니다만 제품명 뭐 중문으로 들어갔다면 영문으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중국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영문과 이제 중국어 같이 복합하셔서 쓰실 수 있고 해당 전격에 대한 전격 표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220 그다음에 50Hz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어주시고 이제 회사명 이제 적어주시고 이제 외국 제조자일 경우에는 뭐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조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표시 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시험 규격과 이제 국제 규격과의 좀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 국제 표준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똑같은 넘버링을 해서 이제 표준을 부합화해서 거의 한 98% 정도 이제 유사한 국제 표준과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표준 같은 경우는 일단 넘버링부터 조금 다릅니다. 이제 자기만의 독자 넘버링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국제 규격이 이제 좀 세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GB 표준이 IC 표준과 부합하여 제정되어 있는 경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제 가정용 전기기기에 대한 만약에 규격을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는 47064C1 기본 규격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국제 규격은 IC 60335-1 혹은 KC에서는 KC 60335-1 규격을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부합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크게 중국 GB 규격을 구매하시거나 볼 필요 없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에 이제 공짜로 이제 KC 규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격들을 대조를 해가시면서 이제 제품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은 제품 시험을 통과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한국 그 인터넷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표준협회에서 이제 그 한국 표준정보망 디지털 라이브러리라는 웹페이지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GB 규격을 치시면 이제 관련 이제 IC 규격이 버전까지 해가지고 이게 부합되어 있는지 뭐 수정되어 있는지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경우가 GB 표준이 IC 표준의 일부분을 수정하여 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일부분을 이제 중국 현실에 맞게 가령 이제 4943-1 정보기술기기에 대한 같은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워낙 그 면적이 크다 보니까 열대기후도 있고 이제 히말라야 산지라든가 이런 고산지대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해발 가령 5,000m에 대한 그런 시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표시사항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굳이 이 예가 아니라도 이제 면목 이제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수치에 대한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시험 단계에서 이제 시험 규격일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지금처럼 정보기술기기 같은 경우에는 표시사항에 대한 변동이 컸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만약에 표시사항에 대한 게 이제 크게 차이가 난다면 나중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GB 표준이 이제 뭐 대응 국제 표준 없이 중국 독자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모터에 대한 규격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모터에 대한 인증을 따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에 대한 규격이 있고요. 이제 GB 12350이라는 스몰 파워 모터에 대한 이제 중국 규격이 있고 이것이 CCC 인증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어떨 때 발생을 하냐면 가령 믹서기를 생산하시거나 모터를 사용한 제품을 이제 모터를 이제 부품으로 사용한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완제품 생산을 하실 때 CCC 인증, 모터 인증을 받은 모터를 잘 사용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완제품 시험을 하게 되면서 반드시 모터에 대한 추가 시험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적인 면이라든가 이제 비용적인 면이 상승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매년 이제 공장 심사를 위해서 사후관리 공장 심사를 위해서 매년 중국에 이제 모터를 보내가지고 시험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용하셨던 이제 부품이 가령 모터 혹은 트랜스포머,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전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걸리는 제품인데요. 이런 제품들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CC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좀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작년, 재작년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그 중국 독자 규격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이제 국제 표준과 이제 부합해서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한 표준을 제정한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이 독자적으로 이제 따로 표준을 제정한 경우에서요. 가령 뭐 휴대용 빔 프로젝터를 생산을 하실 때 이제
그런 2차 전지를 만약에 당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과거에는 그냥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 2차 전지를 이제 CCC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셔야 추후에 사후 관리라든가 제품 시험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관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시면서 아마 이러한 이제 좀 부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고 최선은 이제 중국 CCC 인증받은 제품 혹은 CQC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좀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950 이제 4943-1 이제 규격에 대한 좀 차이점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7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령 뭐 전격 전압의 허용치라든가 전격 전압값의 표시, 전원 플러그, 해발 고도와 기후 조건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뭐 최소 공간 관리 결정, 습도 처리, 1차 회로의 과준류 보호 장치. 이렇게 7가지 부분을 이제 국제 표준과 다르게 수정해서 이제 적용을 한 경우인데요.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사실 앞에 이제 전격 전압 허용치라든가 전원 전격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0을 쓰고 50Hz, 그러니까 중국 정격을 써야 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코드 및 플러그, 특히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국가마다 치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이제 설계를 하실 때 플러그를 이제 CCC나 CQC 인증을 받은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KC, 그냥 한국에서 제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CC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치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치수 같은 거 이런 것을 제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플러그 사용 시 이제 중국 독자 규격을 사용한 이제 CC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런 추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950 표준에서 해발 5,000m 이상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서 좀 특수 조건을 좀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공간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험을 할 때 이제 상수 2.48을 곱해가지고 합불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2,000m 이하의 경우에는 그 표준을 보시면은 그 관련 그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가 그러니까 2,000m 이하에서 사용한다라는 마크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마크를 좀 붙여주셔야 됩니다. 사용 설명서가 됐든 뭐 제품 어딘가에 됐든 설명서에 이제 이 제품은 2,000m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제 관련 마크도 이제 부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절은 습도 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상수가 좀 다른 경우이고 제품 시험 기간이 좀 다른 경우이고 1차 회로의 뭐 과전류 보호 장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중국 현지 사정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규격에서 이제 건물 옥내배선 일부로서 설치 부분을 삭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IC 표준과 국제 표준 혹은 KC 표준과 이제 GB 표준의 차이점에 의해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제 염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2,000m 이하의 경우에 마크 별도 부착 부분 같이 만약에 해당 중국 규격에서 이제 이런 표시사항에 대해서 따로 요구사항을 수정을 했다면은 그때는 이제 좀 대응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관들은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제공하긴 하지만 이제 독자적으로 좀 대응하시기에는 확실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일 거라 좀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제 발표 자체는 이제 여기까지로 하는데요.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좀 질문 몇 가지 받고 세션 3 공장 심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CR이 이제 CB 스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 뭐 인증계 여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 KTC, KTR에서
이제 어떤 규격에 대한 시험을 하고 싶습니다. 12시험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시험을 하게 되고 성적서랑 인증서가 발급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 인증서가 아니라 그 항목에 이제 그 규격에 있는 시험을 하게 되니까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중국 쪽에다가 내가 이런 시험을 했으니 인정을 해 주십시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CCC 인증을 취득하실 때 이제 만약에 10일을 갖게 되시면 좀 몇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품 리스트에 있어서 이제 뭐 좀 더 인정을 좀 쉽게 받는다던가 이제 일반 이제 CCC 인증을 해가지고는 이제 성적서 같은 경우에 있어도 이제 잘 인정이 안 되는데요. 이제 완제품에 이제 12 인증서가 있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당연히 이제 12 인증서에도 부품 리스트가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CCC 인증해서 이제 부품 리스트를 작성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국제 규격에 대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 시험을 한번 면제를 해줍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인증을 받으실 때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사후 관리나 공장 심사에 있어서 이제 그런 제품들은 이제 CCC, 그러니까 부품에 대한 CCC 인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레포트로 시험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유효 기간을 1년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관련 부품에 대해서 이제 중국으로 좀 보내가지고 시험을 다시 하셔야 되는 점은 있지만 확실히 이제 12일 인증서를 가지고 계시고 그걸 사용하시면은 CCC 인증을 취득하시는 데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품 시험에 대한 분야는 일단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다음 세션 3에서 이제 공장 심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품 시험에 대한 내용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제 인증서, CCC 인증을 좀 빨리 받기 위해서는 사실 부품 리스트에 대한 작성이 좀 잘 되어야 하고 이제 그런 부품 리스트의 작성이 추후 이제 시험 비용이라든가 기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이제 설계를 하실 때 이러한 규격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과 이제 이러한 부품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품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규격이 있다. 해당 규격에 따른 이제 주의사항이라든가 설명 문구는 반드시 중국어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중국 표준과 부합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 KC 표준을 가지고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부품 리스트하고 이제 설명서가 좀 빨리 작성이 된다면 이제 제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험소에서는 2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부품 리스트에 대한 작성 기간 혹은 사용 설명서에 대한 작성 기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NG를 받으면 다시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인다면은 이제 CCC 인증을 좀 더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 생각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CCC 인증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알파의 오메가라고 볼 수 있는 공장 심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